자, 그러면 자, 실제 계산을 해보니까 이렇게 이제 좀 뭐라고 할까요? 좀 억울한 느낌도 들고 이거는 좀 아닌데 라는 또 생각도 좀 드실 겁니다. 그럼 또 그렇다고 해서 딜레마잖아요. 이게 뭐냐면 그럼 내가 돈을 그냥 현금을 싸들고 있자니 뭐 은행에 돈 넣어놓는다고 이자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뭔가 투자는 해야겠고 투자를 해서 집을 사면 다주택자가 되고 다주택자가 되니까 세금을 많이 내야 되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방법을 이제 사람들이 연구를 하겠죠. 그러면 이걸 다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좋은 방법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제가 주택임대사업자를 설명을 드리는 이유겠죠. 물론 먼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은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한다고 해서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의무도 져야 되고요. 부담스러운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잘만 활용하면 굉장히 어떤 내가 세금 부분에 있어서 절감 효과가 클 수 있다는 거, 요거를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어떤 혜택이 있는데, 양도소득세 관련해서 어떤 혜택이 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냐? 자, 여기 양도소득세 관련해서 이런 혜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 뭐 오늘 설명할 건 이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할 거예요. 장기보유 특별공제 추가 적용. 자, 아까 제가 세 가지로 조절을 할 수가 있다고 그랬죠. 장기보유 특별공제랑 세율이랑 아예 산출세액을 감면해 주는 거랑 임대주택은 요건만 갖추면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고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외도 받을 수 있고요. 양도세 세액 자체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만 갖추면.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추가 적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혜택이 있느냐? 자, 제목을 제가 급하게 수정을 했어요. 원래 이게 중공공 임대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였는데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 이렇게 바꿨습니다. 아무튼 조금 그런데 쉽게 말해서 8년짜리는 이러한 혜택이 있다. 이런 내용인데요. 자, 뭐 내용을 조금 설명을 드려보죠. 기본적으로 지금 어떻게 조세특례 제한법상으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8년 동안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8년 동안 임대를 놓으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50% 해주고요. 아까 그냥 일반적으로는 30%였죠. 10년 하면. 근데 얘는 8년 하면 50% 해주고요. 10년 동안 하면 70%까지 해줍니다. 그런데 얘를 내년부터는 8년 이상만 해도 70%까지 확대하자라고 이제 작년 12월에 이미 계획이 나와 있고요. 그거는 뭐 제가 봤을 때는 거의 확대 적용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8년짜리로 등록하고 8년 동안 임대 성실하게 놓으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70%까지 해준다고 하는 거니까 굉장히 크죠. 여기서 이제 여기 30% 깎았는데 70%면 이 정도 뭐 깎고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과세 표준 자체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죠? 과세 표준이 아까 누진세율이었잖아요. 3억에서 5억 원 사이면 뭐 35%인가요? 40%인데 내가 이 70% 공제를 받아서 만약에 그 과세 표준 구간이 낮아지면 세율도 낮아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세금은 더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큰 혜택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19년부터 이건 예정이기 때문에 제가 뭐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힘듭니다만 어쨌든 법이 바뀌면 70%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거고요. 요건이 있습니다. 물론 아무 주택이나 뭐 등록한다고 해서 혜택을 주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그에 맞는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어떤 요건이냐? 일단 크면 안 됩니다. 집이 작아야 됩니다.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여야 됩니다. 흔히 말하는 국민주택 규모. 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30평형대 또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안 넘는 거 많죠? 자, 그래서 그거까지도 해당이 될 수가 있고요.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으로 8년짜리로 등록하고 10년 또는 8년 이상 계속 등록이 돼 있어야 되고요. 중간에 뭐 이 폐업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등록을 해놓고 계속
통산하여 10년 또는 8년 이상 임대 후에 양도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통산이라는 말 보이시죠? 통산. 무슨 얘기냐면 내가 2년 정도 임대를 놨어요. 2년 정도 임대를 놨어요. 그리고 공실이 한 1년이 생겼어요. 아니면 뭐 내가 들어가서 잠깐 살지는 못했구나. 내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했으니까 어쨌든 예, 공실은 한 1년 정도 놨어요. 그리고 다시 임대를 놨어요. 다시 임대를 놨어요. 그러면 임대를 놓은 기간을 통산해서 다 합쳐서 10년 또는 8년 이상이면 된다는 겁니다. 예. 이게 요것만 놓고 설명하면은 이게 왜 중요한지 아마 체감이 잘 안 되실 텐데 양도세 100% 세액 감면 혜택이랑 비교를 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 내용입니다. 이 8년짜리 같은 경우에 흔히 제가 이제 조금 간략하게만 설명드리면 8년짜리 같은 경우에 10년 동안 임대를 놓으면 요건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처음부터 8년짜리로 등록을 하고 10년 동안 임대를 놓으면 양도세 100% 세액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그거는 통산이 아닙니다. 연속해서 10년 동안 중간에 한 번도 끊기면 안 됩니다. 연속해서 10년 동안 쭉 임대를 놓아야 100% 세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랑 비교를 좀 해보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얘는 때문에 중간에 끊겨도 상관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임대료 인상률이 연 5% 이내일 것. 요게 어떻게 보면 가장 또 뭐 불리한 부분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 거죠. 이제 전세보증금을 내가 마음대로 많이 올리지 못한다는 거. 당연히 이제 혜택을 많이 주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의무적인 내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이름이 원래 준공공이었잖아요. 이제 공공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면 뭔가 이게 제한이 많이 걸리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러한 제한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 인상률은 연 5% 이내라고 돼 있는데, 뭐 제가 항상 강의 때마다 여쭤봐서 좀 민망하긴 하지만 2년이면 10%입니까? 다들 아실 줄 알았는데 아니 어느 날은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뭐 그런 걸 물어보냐는 식으로 쳐다보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2년이어도 5%죠? 2년이어도 5%입니다. 1년에 5%니까 2년이면 10%지 이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내가 요때 계약을 쓰면 그러면 언제에 비해서 5%밖에 못 올리는 거냐? 그냥 그 시점에서 1년 전으로 돌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뭐 올해 8월 1일에 계약을 쓰면 18년 8월 1일에 계약을 쓰면 17년 8월 1일에 그때의 임대료보다 5%까지밖에 못 올린다는 겁니다. 그럼 나는 계약을 16년 8월 1일에 썼는데 상관없다는 거예요. 무조건 1년 전으로밖에 못 돌아가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2년이라고 해서 뭐 10% 올릴 수 있는 건 아니고요. 1년에 연 5%니까 2년에도 5%를 지켜야 되고, 근데 전세 계약은 거의 다 2년을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2년에 5%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연장 계약을 쓰거나 아니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더라도 다 지켜야 됩니다. 아시겠죠?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더라도 다 지키셔야 되는 내용이고요. 자, 그리고 조금 뭐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제가 빠르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임대 기간 계산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내가 8년, 10년 이렇게 보유를 해야 되는데 그 기간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자, 임대를 등록한 이후에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무 당연한 말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뭐 예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경우가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자, 두 가지가 들어있을 수가 있어요. 내가 주택을 새로 처음에 사서, 그죠? 처음에 주택을 새로 사가지고 이 임대 등록하고 그 다음에 계약서를 써서 세입자가 입주할 때도 있을 거고요. 그죠? 세입자가 이미 살고 있는 주택을 내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그러면 내가 이 임대를 개시한 날이라고 하는 건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냐? 자,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등록을 했는데 뭐 A 경우에는 세입자가 이미 살고 있고요. B 경우에는 세입자가 이때 입주를 했습니다. 자, A와 B는 임대 개시일이 다시 말해서 다르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자, 뭐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이제 이해가 아마 쉽게 되실 건데, A 경우는 세입자가 입주하고 임대주택을 등록을 하면 등록하면서 바로 임대가
개시가 되는 거고요. 그죠?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고 한참 있다가 세입자가 입주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때는 등록은 했지만 세입자가 입주를 하지 않으면 임대가 개시가 안 된 겁니다. 그죠? 이 세입자가 입주하면 이때부터 임대가 개시되는 거고 이때부터 8년, 10년을 계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이런 경우도 있겠죠. 피상속인의 임대 기간을 상속인의 임대 기간에 합산. 뭐 아버지가 이렇게 임대주택 등록하고 임대를 놓고 계셨는데 이제 돌아가시고 내가 이제 상속받아서 계속 임대를 놓을 수 있겠죠. 그럼 그 기간은 다 합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다음 임차인의 입주일까지 3개월 이내의 기간은 임대 기간의 산입. 요것도 아마 읽어보시면 이해가 가실 텐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세입자가 5월에 퇴실을 했어요. 근데 다음 세입자는 6월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럼 한 달이 비죠. 그 기간도 임대 기간에 다 넣어준다는 겁니다. 3개월까지는. 그죠? 네, 그런, 원래 이제 나가고 들어오는 거는 어느 정도 조율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 3개월 정도의 어떤 공실 기간은 그냥 임대 기간으로 다 포함을 시켜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네, 보시면 이렇게 되는데, 자, 조정 대상 지역 내, 즉 서울에 있는 주택을 내가 뭐, 주로 이제 소형주택이 이런 요건에 맞으니까 제가 아까 85제곱미터 이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그 요건에 맞는 주택을 제가 매입을 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뭐 빌라 한 채를 3억 원에 샀어요. 3억 원에 사가지고 제가 8년 동안 소중하게 들고 있었습니다. 뭐 물론 그것만 들고 있었던 건 아니고 여러 군데 또 투자를 했어요. 즉, 다시 말해서 다주택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게, 뭐 재개발이나 재건축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피가 엄청 붙은 겁니다. 5억에 팔게 됐어요. 5억에 팔게 됐고 필요 경비는 한 500만 원 정도 들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8년 뒤에 양도를 했을 때 양도소득세가 어느 정도나 차이가 나느냐.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으로 등록 시, 즉 다시 말해서 예전에 말하던 중공공 8년짜리로 등록을 하고 내년부터 70% 장특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가 된다고 가정을 하면 양도소득세가 904만 2천 원이 나옵니다. 2억 차익을 받죠. 2억에서 뭐 1억 9,500이라고 보고 500만 원 빼고 1억 9,500만 원 중에서 차익을 받는데 양도소득세가 1,000만 원도 안 나왔죠. 그죠? 굉장히 크죠. 그러면 등록을 안 했어요.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지 모르고 아니면 이럴 수도 있겠죠. 나는 빨리 팔 거야. 나는 임대 의무 기간을 도저히 채울 자신이 없어. 그런데 죽어도 가격이 안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영부영 들고 있다 보니까 8년이 지나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팔려고 가격이 많이 올랐네 이러고 팔려고 보니까 세금이 엄청나게 붙은 겁니다. 미등록했을 때 조정 대상 지역 내에 2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세금이 8천만 원이 되고요. 3주택 이상이면 1억 147만 5천 원이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2억 원 정도 양도 차익이 생겼는데 반 넘게 세금으로 벌이게 생겼다는 겁니다. 그죠? 1,000만 원이랑 1억이면 차이가 크죠. 그죠? 세금을 내가 9천만 원을 더 내야 되는데 요거는 조금 차이가 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선택을 할 때 고민이 되겠죠. 내가 이거를 얼마나 오랫동안 가져갈 것인가. 그죠? 얼마나 오랫동안 가져갈 것인가. 하지만 오랫동안 장기로 보유하겠다는 확신만 있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아니라면 굉장히 손해가 크죠. 막심하죠, 이거는. 그죠? 1,000만 원이랑 1억이면 9천만 원인데 9천만 원이 뭐 작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선택에 있어서 물론 고민은 많으시겠지만 그 부분은 만약에 내가 이 플랜을 잘 짜면 되겠죠. 요 지역이나 물건에 따라서 당연히 보유 기간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물건은 분명히 장기로 보유하는 게 훨씬 유리한 물건들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런 물건들은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해서 나중에 혜택을 많이 보시는 게 훨씬 유리하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러면 단기 임대주택, 즉 다시 말해서 단기 민간 임대주택, 예전에 4년짜리라고 부르던 거, 걔는 그러면은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이 하나도 없나요? 라고 질문을 하실 수가 있겠죠. 나는 잘 몰라서 4년짜리로 등록을 하고 그냥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는데 걔는 그러면은 공제 혜택 하나도 안 주나요? 라고 질문할 수가 있겠는데 걔도 혜택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혜택이 있냐면 볼게요. 자, 제목이 좀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요. 얘는 제가 이제 규정상으로 조세특례 제한법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혹시나 오해가 있으실까봐 그대로 제목을 적은 겁니다.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정확하게 장기 임대 주택에 대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헷갈리시죠? 자, 이게 8년짜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규정은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일반적인 모든 임대주택에 대한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건설 임대주택이든 매입 임대주택이든 일반적으로 오랫동안 내가 세를 놓은 임대주택은 이 정도 세제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관련한 세제 혜택을 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단기 민간 임대주택 4년짜리로 그 안에 포함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4년짜리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혜택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건 무조건 8년짜리로 등록을 하고 그 요건을 갖춰야 혜택이 있는 거고요. 얘는 그냥 일반적으로 임대주택 등록을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면 이 정도 혜택을 주는 건데 봅시다. 세제 혜택이 6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임대 기간에 따라서 아래 공제율을 장기보유 특별 공제율에 가산을 한다고 합니다. 자, 기간이 보이시죠? 6년 이상부터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혜택을 주느냐? 일반적으로는 지금 상황에서 하는 기준은 이렇습니다. 하지만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 요 밑에 이 정도 혜택을 준다는 건데 이 정도 혜택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6년부터 5년에서 6년 사이까지는 똑같습니다. 6년째부터 2% 더 인정해주고요. 7년째부터는 거기에 플러스 2에서 4%, 8년째부터는 6%, 9년부터는 8%, 10년부터는 10%. 그래서 10년 동안 보유를 하면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40%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자, 요건은 앞에 중공공, 즉 8년짜리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은 금액 요건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기억력 좋으신 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자, 확인하는 게 제일 좋겠죠? 금액 요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네, 되게 중요한 겁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면적 요건만 갖추면 공시가격이 10억, 20억짜리 아파트도 등록하면 혜택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그 얘기입니다. 되게 중요하죠? 네. 그런데 얘는 면적 요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설 임대주택은 있는데 매입 임대주택 우리가 흔히 사는 건 면적 기준은 없고요. 금액 요건만 있습니다. 금액 요건이 임대 개시일 당시 기준 시가 수도권은 6억 원, 수도권 외곽은 3억 원 이하여야 된다. 금액 요건만 갖추면 이런 혜택을 볼 수가 있고요. 6년 이상 임대한 후에 양도를 하셔야지 혜택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결론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죠. 이 4년짜리로 등록을 하고 장기 보유 특별 공제 혜택을 그러면 내가 보겠다고 생각을 하는 건 효율적일까요? 아닐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별로 효율적이지 않지 않나요? 왜냐면 내가 기존에 애초부터 4년짜리로 등록을 했던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4년으로 등록을 했을까요? 오래 보유하고 싶지 않아서. 오래 보유하면 부담스러우니까. 빨리 팔려고. 그죠? 근데 4년짜리로 등록을 해놓고 양도세 혜택을 주네 해서 6년 동안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들고 있으니까 더 주네 해서 10년 동안 들고 있습니다. 그럼 뭐하러 4년짜리로 등록을 합니까? 그죠? 애초에 그냥 8년짜리로 하면 되잖아요. 아니면 최소한 4년 지난 다음에 바꾸기라도 하든지. 그죠? 그래서 이 혜택은 사실 그냥 일반적인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 즉 4년짜리에 주는 혜택은 그렇게 크게 의미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6년에서 2% 더 받을 거면 뭐 8년짜리로 전환하고 의무기간 채우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장기보유 특별공제 관련한 기간 채우는 게. 그러면 더 혜택을 많이 받으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그래서 지금 이게 현행 이게 작년 12월에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에 나와 있던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제 우리 또 열심히 일하시는 공무원분들께서 표를 이렇게 잘 정리해가지고 이제 이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나와 있는 내용이 이건데 지금 요거 보시면 이제 아마 잘 정리가 되실 거예요.
등록을 안 한 경우에 임대주택을 등록을 안 하면 지금 3년에서 4년부터 10년까지 이렇게 공제율이 적용이 되고요. 그때는 이름이 단기여서 단기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4년짜리 같은 경우에는 방금 설명드린 대로 6년부터 2%씩 더 주죠. 자, 6년부터 2%씩 더 줘서 10년이 되면 10%가 더 나가게 되는 거고요. 그때는 기업형이나 준공공이라고 불렀던 거 8년짜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자, 이제 아마 이 표가 이해가 되실 텐데, 자, 왜냐면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장기 임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 공제 혜택은 그냥 일반적인 임대주택에 대한 공제 혜택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그 안에는 준공공, 즉 8년짜리로 들어가기 때문에 8년까지는 단기든 준공공이든 똑같이 공제 혜택이 가는 건데 딱 8년이 되는 순간 완전히 분리가 되는 겁니다. 준공공 8년짜리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은 8년째부터는 50%가 붙는 거고요. 9년에서 10년도 50%,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10년 동안 가면 70%가 붙는다고. 그렇게 바뀌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 50% 구간이 내년에 만약에 법이 개정이 되면 몇 %가 된다는 겁니까? 70%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혜택이 굉장히 커져서 양도세 1억 낼 걸 1,000만 원으로 막을 수 있다는 거고요. 뭐 내가 어떻게 플랜을 짜느냐에 따라서 요거는 세금 절감 효과가 굉장히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전략적으로 잘 활용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제가 한 가지 더 좀 표를 말씀드리면 요거는 뭐 어디 나와 있는 표는 아니고 제가 한번 만들어 봤어요. 만들어 봤는데 지금 무슨 얘기냐면 내년부터는 15년으로 바뀌잖아요. 그죠? 내년부터는 15년으로 바뀌니까 제가 그랬을 때는 뭐 지금 이제 나와 있는 내용만 가지고 한번 장기보유 특별 공제율을 정리를 한번 해본 건데요. 자, 보시면 위에 이제 기간에 따라서 퍼센트가 나와 있고 일반적으로는 10년일 때 20%, 15년까지야 30%가 되는 거고요. 4년짜리로 등록을 하게 되면 6년부터 2%씩 혜택을 더 주게 되는데 이게 어떻게 나와 있냐면 법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6년에서 7년 사이는 플러스 2, 7년에서 8년 사이는 4, 6, 8, 10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10년부터 그 이후부터는 그냥 무조건 계속 10입니다. 그래서 12년 동안 보유를 했으면 일반적으로는 24%인데 거기서 플러스 10 하니까 34%, 10씩 계속 그냥 올라가는 거고 15년 동안 4년짜리로 등록하고 15년 동안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뭡니까? 바보죠? 예. 40% 받지만 바보입니다. 그죠? 중공공 전환을 하시는 게 나아요. 자, 그리고 8년짜리 같은 경우엔 법이 개정이 되면 8년째부터 계속 그냥 70%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를 좀 뭐 주의 깊게 우리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이 주택임대 사업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강의를 하고 있고 오늘은 어쨌든 이 양도소득세 중에서도 장기보유 특별공제 추가 적용 혜택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뭐 다음 주나 세미나 때는 제가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 양도세 중과가 적용이 되죠. 조정대상 지역내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 부분도 굉장히 복잡한 부분이 많습니다. 때에 따라선 내가 다주택자지만 중과가 적용이 안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어떻게 되면 중과가 되고 어떻게 되면 중과가 안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8년짜리로 등록하시는 분들이 장기적인 플랜을 세우고 많이 이제 어떻게 보면 혜택을 좀 보길 원하시는 부분이 양도세 100% 세액 감면 혜택인데요. 거기에 대해서도 좀 자세하게 볼 거고요. 그리고 이 또 하나의 임대주택의 가장 큰 어떤 장점이라고 한다면 기존에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어떤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 그게 또 가장 큰 혜택이겠죠. 그래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흔히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임대주택은 보유주택 수에 안 들어간다던데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엄밀히 말하면 그 표현은 틀린 표현입니다. 임대주택도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이죠.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보유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예외적인 규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려야 되고요. 또 1주택 거주요건 제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뭐라고 할까요? 불옥 같은 그런 혜택인데 얘도 활용하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큰 혜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은 앞으로 세미나에서 제가 지속적으로 다룰 계획이고요. 자,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은 좀 중요하니까 좀 잘 챙겨서 세금을 절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복잡하죠? 네, 잘 모르시겠죠? 네, 집에 가서 이거 기억하고 계실 것 같으세요? 아니면 다 까먹으실 것 같으세요? 네. 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자,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건 조금 뭐랄까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상황에 따라서 항상 바뀌는 거고요. 내가 가진 보유 부동산의 어떤 구성과 자산에 따라서 전략이 달라져야 되는 거고, 특히나 세법 같은 경우에는 계속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오늘 이런 내용을 들었다고 5년 뒤에 가가지고 똑같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내용은 전문가한테 꼭 문의를 하시는 게 맞고요. 저한테 물어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죠? 머리 싸매고 고민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좀 오늘 많이 오셔서 불편하실 텐데 조금만 참으시고 좀 서로 배려하시면서 잘 듣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